안녕하십니까. 송근의 혼솔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6월 6일날 현충일에 추념사 내용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지금 나라를 거의 반쪽으로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원봉, 약산 김원봉 논란의 인물이죠. 김원봉이 좌우합작의 상징이다, 국군의 뿌리다, 한미동맹의 토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범여권에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진보좌파 진영에서 대대적으로 김원봉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자, 진보좌파에서 내세우는 김원봉 복권운동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막 명분들을 갖다 대고 있지만은 큰 줄거리를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강북권에 편입돼서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했던 말이죠.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두고 김원봉이 좌우합작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한미 동맹의 토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8.15 직전에 미군이 남한 지역에 일본군을 몰아내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강북군과 합동 작전을 준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미 동맹이고 강북군의 역량을 강화시킨 게 김원봉이기 때문에 김원봉이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명분이 이겁니다. 김원봉의 독립운동 경력만 보자. 독립운동. 그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정권의 장관을 2번씩이나 지내고 6.25 전쟁으로 공군 훈장을 받고 이런 것은 보지 말자. 독립운동 경력만 보자, 이겁니다. 세 번째,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지만은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인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원봉이 남북 양쪽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이라도 인정해주자, 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하는 명분 상당히 왜곡되거나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거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강북권에 편입돼서 독립운동 역량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좌우합작의 상징이고 국군의 뿌리가 됐고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 이 말은 조선의용대 강북권 편입은 김원봉의 좌우합작 의지도 아니고 편입 당시에 조선의용대 규모가 강북권 주례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강북권 참여가 조선의용대 강북권 참여가 역량을 강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 쪽에 첩보 보고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김원봉이 강북권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은 처음에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가 있었죠.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김원봉이 장제스가 세운 무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상당히 가까웠죠. 그 장제스가 김원봉에게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하는 강북군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는 강북군과 같이 안 한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김원봉. 그런데 장제스 정부가 그동안 재정 지원을 쭉 해왔는데 이것을 임시정부의 강북군 쪽으로 일어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혔다는 것이죠. 돈줄이 막히니까, 조선의용대가 돈줄이 막히니까는 할 수 없이 강북군에 편입이 된 거죠. 강북군에 또 편입됐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체력이 대등하면은 통합이겠죠. 근데 편입이 됐다고 한 거는 이 조선의용대 규모도 상당히 강북군 주례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북군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다,
이것은 가대 해석이고 자의적이죠. 또 하나, 만약에 김원봉이 국군의 뿔이라면은 6.25 때 북한군과 싸웠던 국군, 그리고 김원봉은 북한에서 장관을 지내면서 6.25 김일성 훈장까지 받았고, 또 6.25 초기에 북한군이 점령했던 남한 지역을 또 관리까지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국군의 뿔이다. 어차피 이것은 논리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그 독립운동 경력만 보자. 이 부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과 이후를 나누자는 이야기죠. 8월 15일 이전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원봉 한략 8월 15일 이전, 1945년 8월 15일 이전만 보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근현대사가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일제강점기 때 진보 진영에서든,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계열이든 민족주의 계열이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고 나눠져 버렸고, 그 상황에서 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있고, 그 김원봉은 그 과정에서 단락마다 역할을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의 뿌리격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정도의 역사의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 2005년이죠. 여운형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훈포장을 했습니다. 무려 54명을 훈장도 주고 포장도 했는데, 그때 기준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도 북한 정권 수립과 연관된 사회주의자는 제외한다였습니다. 자, 역사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고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북한이 독립운동을 했다가 남한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을 인정을 할 거냐? 전혀 아닙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가 이승만 정부, 초대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랬죠. 이시영 부통령, 국방장관 이범석, 내무장관 윤치영, 외무장관 장택상, 모임소 장관 이청천, 내각이고요.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전부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죠. 북한이 이분들을 인정을 하고 서운을 하고 유공자로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살펴보죠. 마지막입니다. 김원봉이 북한 정권에 참여했지만 김일성에 숙청됐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인정해주자? 아닙니다. 숙청이 아니라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거죠. 본인도 북한 권력을 잡고 싶었지만은 김일성과의 투쟁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때 당시 북한 정권은 김일성 1인 지배 체제가 아니었죠. 여러 정파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일거는 빨치산파가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소련파, 국내파, 남노당파, 연안파, 이렇게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을 벌였죠. 그 중에서 빨치산과 가장 대립했던, 김일성과 빨치산과 가장 대립했던 파벌이 연안파입니다. 중국 연안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연안파죠. 그런데 이 연안파는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면은 연안파의 리더가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은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지냈고 북한 정권의 초대 수반을 지낸 인물이죠. 그런데 이 김두봉은 김원봉과 봉자가 같죠. 인척관계입니다. 인척관계라서 김원봉이 처음에 북한에 좌우합작을 논의한다고 해서 김구식 선생과 같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사실상 월북을 한 것은
김두봉, 인척강긴 김두봉, 북한 정권 초대 국가 수반, 김두봉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지금 당시 미군 첩보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두봉 때문에 북한에 눌러 앉았고 결국 연안파가 873파에 의해서 숙청이 되면서 김두봉이 숙청이 되니까는 그때 김원봉도 숙청이 된 거죠. 그것이 미군의 첩보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원봉 띄우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때쯤에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김원봉을 이렇게 현충일에, 그것도 현충일에 6.25 희생자들이 잠들이는 현충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처음에 상당히 궁금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발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3.1절 기념식에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직접 본인이 5번이나 했죠. 대통령이 5번이나 하면서 빨갱이는 일제의 잔재다 이야기를 했죠.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현충일에 김원봉 띄우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말로는 지금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없는 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통합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진보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띄우고 또 진보 좌파 세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막 띄우면서 대신 보수 우파 세력은 독재자의 후예 정도로, 물론 뭐 독재자의 후예는 5.18을 부정하는 이런 단체를 다뤘지만 최근에 일련의 발언을 보면은 보수 우파 진영을 거의 독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쳐서 갈라치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큰 틀의 플랜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핵심 지지층은 결집을 시키고 보수 우파들은 설당을 없애게 좁게 만들려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진보 좌파가 구상하는 대로 나라가 굴러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6.25 때 한국전쟁으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유엔군이 4만 명이 전사를 했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정권에서 장관을 하고 6.25 때 훈장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평가되면서 심지어 또 서훈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으로 김원봉을 서훈하자는 거죠. 훈장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6.25 전사자들 또 우리 한국군 전사자들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원봉이 국가유공자로 소원이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마 김원봉이 더 높은 급의 소원을 받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의 10단,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 10단을 다룬 영화 암살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약상 김원봉 선생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원봉이 독립유공자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6.25 전범이죠. 남쪽을 향해 총뿌리를 든 6.25 전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급 훈장을 줄 게 아니라 최고급 처벌 대상자가 되는 거죠.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